안녕하세요. 오늘은 ESP32 룸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RGB 레드를 대해서 출력해 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저번에 RGB 레드를 아두이노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 보면 RGB 레드 2강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ESP32 S3 룸을 이용해서 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저장하는 공간이라든지 다른 그거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또 스람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출력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여튼 모델이 좋은 겁니다. 키도 아주 많고요. 이게 좋은 건데 보통 초창기에 처음 만들 때 이제 사람들이 개발 보드로 많이 했던 게 ESP32고요. 이거와 이거를 했을 때 가격이 한 요게 절반 정도니까 요게 한 2배,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건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ESP32 룸 요 초기 모델이죠. 여기에 룸 다음에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모델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이걸 많이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보이시는 요 S3 모델을 이용해서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어느 게 더 좋냐? 당연히 이게 좋죠. 좋은데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은 보통 이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엔젤 기억을 떠올려서 ESP32 룸을 몇 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험 삼아 RED 레드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두이노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썬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도 많고요. 또는 개발자 과정에 전 다른 거는 이게 잘하는 거 많으니까 웹이나 앱이나 이런 거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저는 이쪽보다는 사실은 이쪽에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에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강의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실은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이쪽은 저도 아직까지 잘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주 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저는 관심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RGB에 대해서 파이썬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두이노 할 때는 여기 RGB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RGB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할 때 많이 본 우리가 이게 RGB가 지금 보이시는 이 RGB죠. 이 RGB에 사람들마다 이 RGB를 보면서 이 제일 긴 핀을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사실은 길이에 따라서 플러스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게 꼽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이게 플러스가 잘 안 되니까 마이너스 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RED를 할 때는 이게 GND에 많이 꽂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보통 음수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커먼을 써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는 사실은 포트다 이렇게 커먼 우리가 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R이고요. 3번은 G, 그 다음에 4번은 B인데요. 그래서 RGB인데요. 2, 3, 4번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여기서 출력할 때는 보통 플러스로 인식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둘 다 이렇게 사용돼서 이름을 둘 다 이렇게 보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 하실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RGB를 할 때는 여기 랜덤 함수를 꼭 우리가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PWM은 잘 알고 계시죠? 아두이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0에서 우리가 이게 진동폭이 1024이기 때문에 1023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핀을 이렇게 꼽으실 때 2번, 그 다음에 21번, 제가 5번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저항선은 뭐 220ohm을 사용했습니다. 저항선을 220ohm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이렇게 RGB 보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제일 긴 선 여기를 GND에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핀을 여기 R, 그 다음에 G는 여기 보면 21번에, 그 다음에 이제 RGB B는 5번 폰에 이렇게 꼽았고요. 저항핀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PWM 할까 보시면 보통 이게 10비트로 많이 하죠. 그래 2의 10승. 그래 RGB 3개를 하면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우리가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이 RGB의 특징이고요. 하실 때 이렇게 PWM을 0, 1, 2 요거는 고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통 이게 두 T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T 시간분에 보통 이렇게 뭐 볼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할 때 우리가 두 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죠. 제가 그리 보면 1023 두 T니까 아날로그 핀이니까 뭐 이렇게도 뭐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T를 꼭 붙여줘야 되고요. 1023 RGB 이걸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try와 우리가 except 함수를 이렇게 빼버리셔도 되는데 이거를 사용해 주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실수 없이 다시 예외로 돌려서 이렇게 한 번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try랑 처음에 하실 때 코드를 짜실 때 except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마이크로 파이썬에서는 초보자가 이렇게 하시기 좋고요. 경험 있는 사람도 이런 걸 넣어주시면 아주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뭐 밑에 이렇게 힌트가 나오고 이거 틀렸을 때 힌트는 오지만 뭐 넣어주면 아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RGB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컬러 하시고 그 다음에 012에 데니트를 넣어서 우리가 작동을 시켜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거 이게 제가 오늘 도착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게 뭐 사용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통 새로 놓은 걸 많이 하시는데 여기 뭐 핀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구입했는데요. 핀도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뭐 여기 15 해가지고 이게 30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좀 개발해가지고 뭐 38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40핀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로칩은 다 똑같지만 이게 룸 30입니다. 여기 ESP 32 룸 그 다음에 하시고 30-30인데요. 요거를 많이 사용하지만 개발자에 따라서 이게 30, 38, 40이 있을 거예요. 크기도 뭐 요 크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해서 한 칸 더 크게 해서 자기만의 이렇게 개발 보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오시면 여기 이제 불빛이 오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데 지금 보이시는 걸 이렇게 핀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GB입니다. RGB.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핀 3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잘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RGB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RGB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마이크로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RGB LED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기초 과정을 떠나서 2개, 3개 연결핀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부터 다양한 걸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요. 저도 이렇게 텀을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두서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시청해주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방학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로 치면 저도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청이 왔던 강의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 번씩 필요한 부분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참기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게 끝나고 나면 뭐 요즘에 보니까 이게 뭐 스테이타도 저는 이제 뭐 3년 전 아니죠, 스테이타로 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게 스테이타도 지금은 이제 스테이타가 한 뭐 18까지 해서 이제 한국으로도 나오고요. 16부터 버전인가 해서 한국말로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스테이타를 배울 때 보통 스테이타 많이 하시죠? 이 석사나 박사 하실 때 이렇게 스테이타로 많이 돌리시고요. 스테이타는 뭐 매탭으로도 많이 매탭 하시는 것도 R로 이렇게 하시는데 R도 이제 한정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타로 해서 이게 어려운 거 하신데요. 석사나 박사 과정에 이게 스테이타로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데 이렇게 석사나 박사 뭐 이 과정에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18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18까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8.0 안 되는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요. 이게 버전 차이가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15하고 16 버전까지 가까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뭐 18까지 하려니까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이 스테이타에 대해서 뭐 이것도 뭐 강의하면 뭐 1년 내내 강의해도 아마 좀 알아가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한데 이 스테이타나 그 다음에 에이모스 뭐 이런 거는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에이모스 그 다음에 뭐 SPSS 이런 거는 뭐 아주 쉽죠. 뭐 SPSS 뭐 처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로 어렵진 않지만 SPSS 이런 빅데이터 분석 R은 저도 뭐 깔아서 이렇게 공부도 해봤지만 조금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회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회귀 분석은 하지만 다른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탈이죠. 너무 쉽잖아요. 요거 2개는 하는데 나머지 뭐 분석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터 정도 가야 우리가 이제 뭐 시계열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분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 분포 포화성만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잠재 분석 우리가 잠재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에이모스 갔을 때 사실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원인과 결과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X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X인지 Y인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뉴스 같은 혼합화 사항에서 보면 이런 게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가 원인과 우리가 결과 변수를 이 에이모스가 사실은 파이썬 언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데이터 도구들이죠. 이런 게 이제 원인이냐 결과인지도 분석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걸 밝혀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분석 도구들은 너무 많고요. 또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파이썬도 사실은 뭐 기본적인 뭐 도표라든지 플롯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조금씩 배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늦은 시간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